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학원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저희 유스타일씨 파트 1 얘기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파트 2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저와 함께 파트 2의 어떤 개요 및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전반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후 퀘스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교재 94페이지를 펼쳐주시고 같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 파트 2 시험에 대한 이해라던가 문제 샘플이라던가 3번 청취와 동시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다 아는 얘기예요. 하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의문사를 중심으로 앞에 세 단어에 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얘기는 알아. 근데 문제는 잘 못 풀겠어. 이 얘기잖아요. 그쵸? 자,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쉽게 푸는 방법을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사실은 그건 항상 그냥 제 방법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함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특히 파트 1보다도 파트 2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쵸? 끄떡끄떡 공부를 하면서 계속 끄떡거리기만 해. 그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 봐야지. 내 걸로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복습이라는 걸 해봐야 돼.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봐야겠죠. 그쵸? 풀 때마다 그리고 항상 뭘 배웠었지?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항상 상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발 자, 제발 파트 2 들어가실 때 특히 중요한 거 문제를 이렇게 배우는 얘기들. 그렇죠? 얘기를 배우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직접 부딪혀서 풀어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리뷰를 할 때도 항상 뭐냐면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파트 2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부 만수부터. 그쵸? 워낙 이 요령을 알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요령을 사실 대부분 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실천에 잘 못 옮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빨랑빨랑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죠. 자, 우선은 여러분 보면 파트 2의 개요 및 공략법에서 자, 가장 중요한 얘기,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초급자이든 아니면은 중급자이든 실전자이든 다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첫 세 단어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세 단어를 잘 들으면 뭐를 알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자, where did you go?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또는 did you go?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예요? 바로 첫 세 단어가 첫 번째 where에서는 where did you go?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첫 세 단어가 되는 거죠. 세 단어. 자, 그래서 어디에 너는 갔었니?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did you go? 라고 얘기하는 거. 조동사, 주어, 동사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면 너 갔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너 어디 갔었니? 너 갔었니? 자,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그러면 응답을 해야 될까? 너 어디 갔었니? 어디에 갔었어? 예를 들자면 to the school. 그쵸? to school.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또는 너 갔었니? 라고 얘기한다면 응, 갔었어. 아니, 안 갔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되잖아. 즉 뒷얘기가 사실 중요하다는 얘기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문장에서 당연히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얘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장의 기본적인 핵심은 이미 앞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들을 때마다 뭘 하게 된다는 얘기야? 앞 얘기를 놓쳐. 그러니까 자꾸 뒷얘기만 생각나죠. 뒷얘기는 핵심이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인데
자꾸 디테일만 파고 있으니까 문장의 핵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틀리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에이, 안 되겠다. 리스닝을 잘해야 되는 거야. 듣기 훈련, 청취 훈련 열심히 해야지. 청취 훈련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 정말요. 그렇지만 청취 훈련 자체만 한다고 해서 이 파트를 잘 풀게 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핵심을 들어라. 그 핵심은 바로 어디 있다? 맨 처음 세 단어에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첫 세 단어를 잘 듣자라는 말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세 단어를 잘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뭐를 해야 될까? 바로 속어라는 걸 활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속어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글씨가 엄청나게 제가 좀 크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속어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5가지가 있으세요. 지금 보면은 95페이지에 5번에 보면 Part 2의 5가지 오답 유형, 바로 속어라는 게 오답을 제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제끼는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5가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같이 함께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돼요. 졸려? 그럼 크게 읽어. 그렇지? 자, 같이 함께 읽어볼까? 첫 번째,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왜?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속어를 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속어. 무슨 얘기지? 여러분 후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나 직책명사요. 그럼 where라고 물어보면요? 그렇죠. 장소에 관련된 표현들. when은 그렇지. 자,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야. 맞아.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who 하면 사람, when 하면 시간, where 하면 장소라고 얘기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죠? 그렇지? 나오면 바로 얘네들이 짝꿍 이렇게 짝꿍들을 매치해 줄 수 있는 매칭 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면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그냥 바로 뭐 하면 된다? 제껴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who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갑자기 to the conference room 이라고 대답했어요. 답이 아니야? 띠 오답이 되는 거죠. 왜? 지금 who라고 물어봤는데 where에 해당하는 아이를 썼잖아요. 자,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지금 얘기 포인트? 그렇지. 의문사 의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속어법을 할 때 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속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줘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그 의문사마다 대답을 할 수 있는 포인트, 답이 되는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것에 대해서 벗어나거나 혹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다른 의문사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오게 되면 정답이다 아니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의문사 관련한 포인트들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그래서 1, 2번은 잘 묶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나오지 않는 he, she, they. 자, 바로 뭘 얘기한다? 3인칭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우리 3인칭 내명사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첫째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해줬으니까 옆에다가 살짝 가리고 얘기를 해볼까? 자, 우리 물어볼 때 여러분 질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Did Mr. Kim go to the conference room? 이라고 얘기할까요? 그치? 자,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 김이 컨퍼런스 룸에 갔었니? 라고 말했어. 자,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 Yes, he did. No, he didn't. 라고 얘기하겠죠. 바로 뭘 얘기한다? 지금 물어보는 말에서 미스터 김이라고 얘기하는 3인칭에 해당하는 제3자 인물을 써줬죠? 구체적인 명사.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언급을 해주려고 하니까 뭘 쓴 거야? 바로 3인칭 대명사라는 걸 써줘요, 여러분. 대명사라는 말의 키워드는 이거거든요. 말하는 것을 다시 받아줄 때 귀찮으니까 대명사로 받아주는 거. 근데 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이런 구체적인 명사가 없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he, she, it, they 혹은 우리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this나 that 갑자기 튀어나오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명사가 나올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대명사를 말하려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이 돼 있어야지 그 대상을 다시 말할 때 대명사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랍니다. 꼭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근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그러면 he, she, it, they라고 얘기하는 3인칭 대명사만 왜 답이 안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러면 I나 you, we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은 막 아무데나 막 쓰면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뭐냐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질문하지? 상대방이요. 그럼 누가 대답해? 제가요. 상대방은 you고요. 저는 I예요. you and I는 합쳐서 we가 돼요. 즉, Q&A 자체가 1인칭과 2인칭의 대상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구별을 잘 하지 않아요. I나 we, you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돼. 물론 갑자기 생뚱맞게 미스터 김 얘기하고 있는데 I라고 말하면 조금 고민할 포인트가 있겠지? 그쵸? 그런 포인트는 있겠지만 실제로 대답을 할 때 I나 you나 we를 써서 무조건 답이 아니다 라고 보지는 못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꼭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세 번째, 바로 3인칭 대명사에 대한 표현까지 한 번 더 정리해 보셨고요. 네 번째, 되게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본격적인 속어 포인트가 날라오는 거죠. 바로 유사 발음 혹은 동일 단어가 다시 질문에서 나왔던 아이들의 똑같은 단어나 비슷한 발음이 다시 answer에서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오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 다섯 번째, 질문의 시제와 맞지 않는 시제나 시간부사가 나오면 바로 소거한다.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그쵸, 여러분? 그래서 시제를 갑자기 나는 과거로 물어봤는데, 지금처럼 did you라고 물어봤는데 he will go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오답이 되겠죠. 그치?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다. 자, 근데 시제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무조건 시제를 저희가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제나 시간의 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의 그 다른 포인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면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다? 크게 지금 두 가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파트를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문장의 첫 세 단어를 듣자. 자, 왜? 첫 세 단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 문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핵심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세 단어를 잘 듣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첫 세 단어를 잘 들어봤자 다음 얘기를 못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로 answer에서 첫 번째 포인트, 의문사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question에서는 항상 yes or no 대답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의문사에 맞는 기본 정보들에 해당하는 답들이 있다. 자, 그 답이 매치가 안 되면은 역시 답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정답이 마찬가지로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의문사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와도 역시 오답으로 봐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 번 더 주의 깊게 잘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다? 3인칭 대명사에 주의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3인칭 대명사 he, she, it, they 아무 때나 나온다고 해서 오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어야 그 다음에 answer에서 이 3인칭 대명사를 쓸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D 오답. 여러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 단어 혹은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다시 또 반복이 되면 역시 답이 아니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를 여러분 가지고서 저희가 함께 정리를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너무 예쁘게 여러분 표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자, 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95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면은 파트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유형 6번 나와 있으십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우선 크게 분류를 하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과 비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러면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자,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우선은 크게 팥줄하고 얘기하는 아이를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고, 그쵸?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의문문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who, when 가장 많이 쓰는 거라기보다는 다 얘기해야겠죠? who, when, where, how, what, why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조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비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두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합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되게 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이렇게 쓰면 조금 어렵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줄게. 조동사나 비동사나 두동사나 합동사로 시작하는 흔히 말하는 일반 의문문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보면은 바로 이 조동사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권유나 제안에 관련된 의문문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부정, 부가, 평서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여러분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론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저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나누고 있지만 어쨌든 큰 틀은 요 정도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다 의문사, 의문문으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첫 번째, 절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의문사들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답이 되는 기본 답의 정보가 분명히 있다. who 하면은 사람, when 하면은 시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포인트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아이들을 접근을 할 때는 항상 그 의문사의 기본적인 답이 뭘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빠르다. 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주의해서 잘 받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떨까? 사실 의문사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의문사 같은 경우는 기본이 되는 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답이 따로 정해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권유나 아니면 부정, 부가, 평서문과 같은 경우는 답을 사실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권유나 제안에 대한 얘기에서 답은 보통 못 쓰지? 그렇지.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표현으로 써서 뭐 수락을 한다고 하면 that sounds good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거절할 때 I'm sorry but 또는 I wish I could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표현들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해져 있는 나름의 표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정부가 평서문이라고 하는 아이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걸 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표현이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답변이란 말이에요. 자, 동의할 때 여러분 제일 쉽게 말하는 게 뭐야? 네 말이 맞아. 네 말에 난 동의해. I agree with you. 그쵸?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거. 또는 I think so.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또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그대로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파투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서 지금 파투를 또 분류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해봤어. 그 분류를 가지고서 또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의문사는 이쪽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겠고 그 다음에 권유나 부정, 부가 쪽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표현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을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봐야겠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다음의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푸는 방법만 계속 얘기했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바로 리뷰 하시는 방법입니다. 리뷰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습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몇 페이지? 97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97페이지에 보시면 9번 타이틀 잡혀있죠? 받아쓰기 파트 2 이렇게 연습하라 두둥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초급자들은 질문과 보기 ABC를 다 듣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와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받아쓰기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받아쓰기 훈련 후에는 반드시 스크립트 분석과 주요 표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이에요. 자, 밑줄 쫙쫙 치면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바로 무엇이냐면 딕테이션 꼭 해야 되나요? 네, 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암기한다라고 하는 건 훈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암기도 훈련이 있어야 돼. 그쵸? 여러분들도 보면은 왜 예전에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실 때 외워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막 외우잖아요. 근데 한 번 외우고 날 때는 되게 힘들지만 그 아이를 똑같은 아이를 두 번째 외우고 세 번째 외울 때는 훨씬 더 쉬워지시는 거죠. 왜? 이게 또 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같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유의 형태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미 외운 가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상황이 와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외우는 연습도 해봐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서 손에 쥐고 갈 수가 있어. 아까 왜 첫 세 단어를 잘 듣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첫 세 단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듣는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ABC를 듣다 보면은 첫 세 단어를 놓쳐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옆에다가 써두는 거죠.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죠? 쓰다가 다음 얘기를 놓쳐요. 그치? 그러니까 뭘 해도 놓치는 부분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듣고 그 세 단어를 내 손 안에 내 머릿속에서 꽉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쵸? 머릿속에서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 그걸 갖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런 훈련을 그래서 하기 위해서 받아쓰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실 거예요. 빵꾸가 있잖아요. 그 빵꾸를 채우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잘 들으라는 얘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딕테이션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딕테이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게 답인지를 알아야 돼. 왜 이게 오답인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세 단어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밑줄 치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번은 왜 오답인지 이 단어가 히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히 때문에 나왔네. 동그라미 X. 마찬가지로 B번에서는 지금 뭐다?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제였는데 yes나 no로 대답하니까 yes, no에 동그라미 X. 드셨죠, 여러분? 왜 답이 안 되는지 속어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답이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완벽한 리뷰 방법이세요. 자, 꼭 요 점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2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도 중요하지만 리뷰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까지 꼭 한 번 더 당부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파2에 대한 개요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드렸는데 복습하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후 퀘스천에 대한 얘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8페이지에 보시면 후 의문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은 가볍게 한 문제 정도 먼저 들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후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더라? 그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거 생각하면서 1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1. Who was in charge of the recent system upgrades? A. An outside consultant. B. Yes, much bigger than before. C. To install programs. 자, 답은 확실히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요. 답은 A번이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첫 세 단어가 뭐였지? Who was in charge of the recent... 자, 가장 중요한 건 who was in charge of, who was in charge of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누가 담당했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시제도 잘 들을 수 있다면 잘 들어두세요. 되게 도움 많이 되십니다. 누가 담당하고 있었니? system upgrades? 자,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누가 담당하고 있었니? A. An outside consultant. 자, 지금 뭐예요? An outside consultant라고 얘기했죠? consultant. 사람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직책으로 얘기해줬죠? 직위명사. 정답이십니다. B. Yes, much bigger than before. 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지? yes의 동그라미 X. WH에선 절대 yes or no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C.
To install programs. 자,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요? 바로 system이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말하고 매치. 그쵸? 시스템 나오니까 install programs. 그쵸? 연상 단어 쓰신 거죠? 그래서 답이 아닌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바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 아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단독으로 들이대거나 혹은 4 플러스 명사를 단독으로 들이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얘네들은 바로 why question의 가장 기본적인 응답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왜 이걸 합니까? 왜 예를 들자면 왜 시스템을 셧다운 하나요? 왜 시스템을 막아놓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투부정사가 단독으로 휙 들어오면은 바로 why question의 응답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찜해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근데 오답이 되시겠죠? 한 번 더 주의 깊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who라고 얘기할 때 사람 이름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직책명사 말할 수 있었어. 맞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 3번 얘기로 같이 넘어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Number 3. Who did they hire for the managerial position? A month ago. B, on the 10th floor. C, someone from Seoul. 자,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Who did they hire for the managerial? 어딜 잘 들어야 돼요, 밑줄? Who did they 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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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어요, 여러분? 뭉치는 거, 그치? 그래서 조동사하고 주어는 뭉쳐도 상관없어요. 자, 그들이 누구를 hire했습니까? For the managerial position. A month ago. 자, 한 달 전에요. When question에 대한 응답이시겠죠? 찍! B, on the 10th floor. 자, 뭐예요, 여러분? Where question에 대한 응답이죠? 10층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찍 꺼주시고요. 정답은 C, someone from Seoul. 되셨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온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4번의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자. 자, 4번의 얘기 여러분 들어보고 풀어보세요.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general director? A, no one is sure yet. B, this is my assignment. C, an auditing company. 자, 여러분 지금 어때요? 잘 와닿으셨어요? 첫째 단어 밑줄 그어볼까?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general director?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who 그 다음에 뭐였어요? Do you think?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Do you think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상대방에게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who do you think가 아니고 who 다음 얘기 do you think를 띄고 듣자.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general director? 자, who will be the next general director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면은 누가 그 다이렉터가 될 것 같니? 라고 말하는 말이었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A, no one is sure yet. 자, 아무도 확실하진 않아요. B, this is my assignment.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this라고 얘기하는 거 3인칭 대명사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3인칭으로 말하려면 구체적인 명사가 question에 있었어야 돼. 있어요? 누가 제너럴 매니저, 다이렉터가 될 것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this로 어떻게 얘기해? 그쵸? 그래서 오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C, an auditing company. 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회사 이름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누가 될 것 같니? 다이렉터가. 그쵸? 사람으로 얘기했으니까 회사로 매치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직 아무도 결정된 사람, 확실한 사람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A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다?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오, 몰라요도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보면은 who question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잡아드렸어요. 근데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사람과 직책명사를 기준으로 보는 거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얘기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바로 정답을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 속어법을 하는 방법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있었다는 거 꼭 잊지 않고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나머지 또 파트와 함께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